2025년 2학기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신입생 학사지도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 과목 안내예요. 자, 글로벌인재학부 수강신청 과목 이미 배부해드린 이북 학사지도 자료집을 함께 보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과목을 영역별로 한 표로 만들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양기초 영역에서 채플 B 0.5학점, 채플은 졸업할 때까지 총 4번 하셔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 채플 B가 국제캠퍼스에서 개설됐는데 채플 B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채플은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알파벳 A, B, C, D로 되어 있는 곳으로만 수강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교양기초 영역 중에서 기독교의 이해 3학점짜리 3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아무 것이나 한 개만 들으시면 된다.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 현대문화, 성서와 기독교 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졸업할 때까지 딱 하나. 모든 과목은 한 번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인정받고 그것으로 이수 완료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수업, 기독교 과목 영역이 3개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든 하나만 하시면 된다. 교양 기초이다. 그리고 GLC에서 개설한 교양 기초 GLC 영어 역시 여러분 능력에 맞게 GLC 영어 1 또는 2 한 학기에 영어는 한 번만 GLC 영어 하나씩만 들을 수 있어요. 이번 학기에 1을 들어야 되면 이번 학기에 1, 다음 학기에 2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나는 2만 들으면 돼 하면 1년 안에 이번 학기든 다음 학기든 2 한 개만 한 번 하시면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RC 교육에서 필수 교과목인 연세 RC 101 1학점짜리 필수고요. 지정 분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수강 신청된 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RC 자기도 활동 역시 RC 교육에서 진행하는 교과목으로서 0.5학점짜리 1, 첫 번째 학기에는 1, 두 번째 학기에는 2를 들으세요. 0.5학점씩 2번 1학기, 2학기,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해야 돼서 총 1학점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GLC 대학교양 글로벌인재 소속 학생은 GLC 대학교양 영역에서 영역별로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영역 4개 영역에서 하나씩 3학점씩 하나씩 총 12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이 중에 4개를 1년 동안 이수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입학할 때 한국어가 초급이신 분들은 한국어 초급과정 3개 과목 필수 이수하셔야 되고요. 한국어 중급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중급과정 4개 과목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 한국어 과정은 일반 영역의 과목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GLC 세미나는 국적이 외국인 학생만 초급, 중급, 고급 모두 수강 가능하다. 한국 국적 학생은 수강 불가다 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전공 영역에서 한국어가 고급에 해당되는 분들만 국제통상은 국제정치경제 이해, 경제학의 이해 2개 들을 수 있고요. 한국 언어문화교육 전공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한국교육개론, 문화 미디어 전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비주얼 리터러시,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초 2개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바이오생활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이오생활공학 융합과학개론, 응용정보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보 컴퓨팅 기술개론, 정보 프로그래밍 기초 2개가 개설되니까 역시 하나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1년 동안 송도에 계시는 동안 이 5개 전공의 전공 과목들을 미리 들어보셔야 여러분이 1학년 끝날 때, 1학년 말에 내가 원하는 전공에 들어갈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도움이 된다. 미리 전공 과목을 들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하고요. 한국어 고급 능력에 해당되는 분들만 한국어로 진행하는 전공 과목 수강 가능해요. 기억해 주시고요.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들은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이 18학점이고요. 그런데 이 18학점에 채플과 RC 자기도활동 0.5, 즉 이 2개 합친 총 1학점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몇 학점까지 이번 학기 수강 신청 가능한 거야? 총 19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원래 18인데 채플 RC 자기주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9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수님 그럼 RC 101은 18 안에 들어가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요. 18 안에 포함되니까 그거 다 계산해서 최대 수강 신청 학점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GLC 영어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GLC 영어 능력을 증명하신 분들, 그래서 면제가 되신 분들은 영어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 증명도 하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 중에 테스트를 했더니, 인터뷰했더니 1을 들으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1부터 이번 학기에 1, 다음 학기에 2. 당신은 2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진단평가 결과 2가 나온 분들은 영어 2만 이번 학기든 다음 학기든 들으시면 된다. 상세 내용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GLC 영어 1, 2 수강하면 6학점 취득, 2만 수강하면 3학점 취득, 1, 2 두 개 다 면제되면 학점이 없어요. 학점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학할 때부터 면제 요건 충족됐기 때문에 GLC 영어 수강할 수 없고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 요건은 만족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연세RC 101 필수 과목이고요. 송도에서만 들을 수 있고 1학년 1학기에만 한 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학번별로 다 입력되어 있어요. 이미 수강되어 있으므로 바꾸시면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된다. 수강 신청이 되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 101은 수강 신청 되어져 있다. 바꿀 수 없다. 이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수강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RC 자기주도 활동 어떤 내용이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학기에 1, 두 번째 학기에 2를 들으시는데 각각 0.5학점씩이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RC 교육에서 각 하우스별로 진행하는 활동을 시간으로 인증받아서 학점까지 취득하는 교과목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고요. RC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반씩 총 같이 공통으로 이수하셔서 총 12시간을 이수하셔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상세 내용은 여러분 OT에 하우스 OT 때 마스터 교수와 여러분의 RA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OT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RC 자기도 활동은 RC 필수 교과목인데 졸업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넌패스 받아도 졸업은 할 수 있지만 성적표에 영원히 NP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NP가 여러분이 성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실 때나 뭐 다른 어떤 기타 좋은 활동들, 우수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신청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RC 자기주도 활동도 패스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 RC 주도 활동을 함으로써 하우스 내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다른 학과 친구도 사귀고 선배도 사귀고 그게 매우 필요하다. 대학생활에서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꼭 패스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장세 내용을 아시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우스 OT에 꼭 가셔야 돼요. 하우스 OT에 반드시 참석하셔라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GLC에서 수강해야 되는 교과목들 중에서 여러분 제가 GLC 대학교양 12학점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무거나 12학점을 듣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인문 영역 과목표예요. 여기서 한 개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회 영역 GLC 대학 교양 중 사회 영역 지금 사회 영역 교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개 3학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글로벌 리더 세미나는 어디에서? 신촌에서만 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GLD 소속 2학년 이상 학생만 수강이 가능해요. 신촌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어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연 영역 과목이 이렇게 많이 개설이 돼요. 여기서 어떤 거를 들으실 건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과 체육과 공학 영역인데
정보화기술 영역까지 필수예요. 여기까지 필수.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만 하시면 되고요. 체육과 건강은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태권도도 관심 있으신 분, 스포츠 댄스 관심 있으신 분 들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된다. 이 표를 잘 보시면 학점과 그 다음에 이 영어 강의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표시해 놨기 때문에 특히 영역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나씩 영어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은 영어 강의로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GLC 대학교양 유의사항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GLC 대학교양 중에서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반드시 하나씩 하셔야 되고요. 총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3학점씩 총 12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1학년 때 송도에서 1년 동안 2개 학기 동안 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GLC 소속 학생이 정보화기술 영역, 학부대학 대학교양에 있는 정보화기술 영역에 있는 과목을 하셔도 대체 인정 가능하다. 오직 정보화기술 영역만 대체 인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GLC에서 이번 학기에 영어로 개설한 강의는 어떤 것이 있냐? 영어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한국어 능력이 초급, 중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어 강의 이외에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이외에 다른 강의 한국어로 하는 건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학교양이나 전공과목 한국어로 하는 건 들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는 강의나 또는 중국어로 하는 강의, 일어로 하는 강의, 이런 원어로 하는 강의만 들을 수가 있다. 교양 기초 중에서는 이렇게 GLC 영어와 기독교,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이 분반들이 영어 분반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대학 교양 중에는 고급 GLC 영어 글쓰기, 식품 과학의 이해, 글로벌 교육과 현대사회, 태권도 이론과 실제, 스포츠 댄스 이론과 실제 이렇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영어 강의로 대학 교양을 수강해야 되는 분들, 영어 강의로 교양 기초를 수강해야 되는 분들은 이 표를 잘 참조하셔서 수강 신청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GLC 대학교양 듣고요. 학부대학 대학교양도 하나는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역에 있는 과목들을 추천드려요. 언어와 표현 영역에 여러 외국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재외국민의 경우 12년 이상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안 돼. 그리고 그 지역이 모국어이신 분들 안 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다음 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보화기술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LC 안에서도 필수고요. 학부대학 친구들도 필수인데 그 안에서 학부대학 대학교양에 있는 정보화기술 영역 중에 과목 중에 이런 과목들 컴퓨터적 사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이 재미있는 또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추천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지역과 세계 영역에서는 경제학인문과 경제학개론을 여러분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데 경제학개론이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려면 경제학개론이 필수예요. 교양 중에. 그래서 이런 경제학개론을 꼭 들어야 되는 분들 제외하고는 경제학 입문을 추천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언어와 표현 규정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시면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이 있죠. 한국 학생들도 수능에서 그 해당 언어를 받거나 외고고등학교에서 그 언어를 공부했거나 하시면 초급을 들을 수가 없어요. 즉 한문일, 중국어 1, 일본어 1 안 돼. 그 뜻이에요. 해당 외고고등학교에서 이 언어를 전공한 사람 안 돼. 그리고 우리 GLC의 경우에는 외국어권 재외국민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 지역 안 돼.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을 어긴 경우에 이 교과목 교수님의 재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정해진 규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교수님이 내가 외국인지 모르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교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훨씬 여러분보다 총명하시고 똑똑하시고 눈치도 빠르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했다가 F학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규정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셔라.
레벨 1은 안 돼. 그럼 레벨 2나 레벨 3는요? 그건 담당 교수님께 미리 물어보시고 수강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들으실 수 있지만 안 됩니다 하면 못 듣는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2025학번 글로벌인재대학 졸업 요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졸업하실 때까지 이 졸업 요건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글로벌인재대학 에브리바디 졸업 요건 학점 126학점. 졸업할 때까지 총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126학점. 원래 4년이 기본인데 요즘 한국에서 대학을 오래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쨌거나 졸업할 때까지 126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126학점을 아무렇게나 막 따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교양기초에서는 채플 4번 총 2학점을 해야 되고요. 0.5학점씩 4번 하면 2학점이지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꼭 들으시고요. 기독교 2의 3학점 아까 제가 3개 과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 3학점만 취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GLC 영어 1, GLC 영어 2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GLC 영어 면제자는 GLC 영어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5학점부터 11학점까지 취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GLC 대학교양은 12학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4개 영역에서 12학점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라. 말씀드렸고요. RC 교육에서 연세 RC 01 필수 졸업 요건이에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RC 자기도 활동은 RC 교육 요건이지만 졸업 요건은 아니라서 MP를 받아도 졸업은 한다. 하지만 제가 MP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전공은 1학년 때는 송도에서 개설되는 전공만 들을 수 있는데 일단 국제통상 한국언어문화교육 문화미디어는 전공 영역에서 48학점을 취득해야 하고요. 바이오생활공학과 응용정보공학은 54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 1학년 때는 송도에서 개설되는 과목만 들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복수전공은 학위를 2개, 복수 학위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전공 학점이 48에서 36으로 줄어들어요. 내가 학위를 2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전공 학점이 영역별로 36 기본 이상 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강하고 나서 RC101 시간에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건마다 다 내용이 각각 달라서 복잡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차근차근 입학한 후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이 일단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해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영역별로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해요. 교양기초, 채플 B 필수다. 수강 신청 잘 하시고요. 기독교 A의 필수다. 3개 과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시면 된다. GLC 전분반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강의 수업 시간 확인하시고요. 영어로 하는 수업 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영어로 하는 수업 시간만 들을 수 있는 분들,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이신 분들 영어로 하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GLC 영어 1 또는 2 진단평가 성적 또는 인증 성적에 따라 여러분 맞게 수강 신청하시고요. GLC 대학교양 4개 영역에서 하나씩 12학점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국어가 초급, 중급인 분들은 한국어로 하는 강의는 들을 수 없어요. 대학교양에서 영어로 하는 것만 수강 신청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글로벌인재대학 이외에 학부대학 대학교양에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다. 한국 학생도 외국 학생도 영어 강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점 한두 개씩 들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RC교육에서 101 필수인데 지정분반 입력되어 있고요. 변경할 수 없고요. 국제 캠퍼스에서만 수강 가능하고요. 반드시 패스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RC 자유도 활동은 수강 변경 기간 지난 다음에 하우스에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영역에서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들으시고요. GLC 세미나 1은 외국 국적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별로 여러분 관심 있는 전공 순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한국어 능력이 고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수강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어요.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18이고요. 이 안에 채플과 자기주도는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합치면
19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1학년 1년 동안은 국제 캠퍼스 과목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강의, 원어 강의는 자격 제한 없이 한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영어를 잘해야 영어 강의를 듣겠지. 어쨌거나 제한 없이 수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18학점 최대 수강 신청 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한국어 능력별로 제가 다시 한번 표를 설명드려요. 한국어 초급이신 분들, 초급 과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똑같아요. 채플 B 하시고요. 기독교는 영어로 하는 것만 수강 가능하고요. GS 영어 1, 2 여러분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RC101은 수강 신청 되어 있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삭제하지 마시고요. RC 자기도활동 1은 변경기간 마치고 자동 입력될 거고요. 초급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도 수강 신청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삭제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초급 한국어 과정은 매주 화목 4, 5, 6교시에 진행하는 조교 선생님 수업이 있어요. 여기에 참가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수업만 듣고 조교 수업은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조교 수업 반드시 들어가셔야만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화, 목 4, 5, 6교시 수업을 비워놓으셔야 된다.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수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GLC 세미나 1 들으시고요. 그리고 기타 영어 강의 대학교양에서 들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최대 수강 학점 18 그리고 1학년 동안 국제 캠퍼스 교과목만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한국어 중급인 분들 역시 채플 B 들으시고요. 기독교 과목 영어로만 가능해요. GLC 전용 영어 강의 수업 시간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고요. GLC 영어는 여러분 능력에 맞게 1이나 또는 2 또는 면제 되겠고요. RC101 수강 신청 되어져 있어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되고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RC 자기도 활동 1은 수강 변경 기간 끝나고 자동 입력 될 거고요. 중급 한국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4개 과목은 본인이 스스로 수강 신청해야만 한다. 학술 담화에, 학술 텍스트에,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4개 과목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만 한다. 말씀드렸고요. 신입생 세미나 1 수강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 아래에 있는 것만 수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최대 수강 신청 학점 18 확인하시고요. 1학년 1년 동안은 송도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이제 한국어가 고급이신 분들 한국어 고급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채플 B 선택하시고요. GLC 영어 1, 2 여러분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기독교 과목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한국어로 하는 거 들으시던지 영어로 하는 거 들으시던지 여러분 선택하셔라. 이 수업 시간은 only GLC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기억하시고요. GLC 대학교양에서 1년 동안 12학점이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연세RC101 필수인데 선 입력되어 있고 절대 삭제하면 안 되고 변경할 수 없고 기억해 주시고요. RC 자기도 활동 1은 변경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수에서 자동 입력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반 선택, 다른 일반 선택 영역 과목 많아요. 들으시면 되고요. 한국어, 한국 국적, 한국어 고급이신 분들 세미나 1 수강 불가해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말씀드렸고요. 전공 기초, 전공 필수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전공 순서대로 많이 들어보실수록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 학기에 전공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번 첫 번째 학기부터 전공 과목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최대 수강 시청 학점 확인하시고요. 1년 동안 국제 캠퍼스 과목만 수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이에요. RC101 선입력되어 있다. 삭제하면 안 된다. 변경할 수 없다. 초급 한국어 과정 선입력되어 있다. 삭제하면 안 된다. 중급 한국어 과정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된다. 잊지 마셔라. 기독교에 의해 GLC 전용분반,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은 1학년 때 들으세요. 왜냐? 송도에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2학년부터 신청 가시기 때문에 송도에 있는 동안 송도에서만 개설되는 과목을 필수 수강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GLC 영어는 학기당 1개만 가능해요. 즉
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번 학기에 원, 다음 학기에 투 들으셔야 되고요. 투만 들어도 되는 분들은 이번 학기에 투 하던가 아니면 다음 학기에 투 하던가 한 학기에 원, 투 순서대로 하나씩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수강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계속 변경하세요. 또는 제가 변경하세요. 다른 걸로 들으셔야 돼요. 라고 계속 연락하는데 이 연락을 여러분이 받지 않으시거나 또는 보고도 실천하지 않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행정실에서 최후 변경기간 끝난 뒤에 삭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나는 18학점을 성공적으로 수강 신청했지만 잘못했어? 그래서 변경기간 끝나고 강제로 삭제당했어. 그러면 1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행정실에서 오는 메일, 제가 보내는 메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GLC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시고요. GLC 이메일 졸업하실 때까지 졸업하시고 나서도 기억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1학년 생활 필수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수강 신청에 제일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 확인하시고요. 여기 안에 선배들이 이미 수강 신청에 성공했던 선배들이 올려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걸 100%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하시면서 수강 신청 계획을 짜보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1학년 생활 필수 사이트는 반드시 접속해야 된다. 꼭 접속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송도학사에 원래 29일부터 입사인데 여러분만 하루 먼저 와요. 28일부터 입사하고요. 입사하는 순간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 규정은 1년간 누적되고 여러분이 신촌으로 건너가서 2학년 때부터 신촌 기숙사를 신청할 때 그 정보도 같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경고를 많이 받으셨거나 주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송도학사 규정을 숙지하시고 잘 생활하셔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다른 분들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같이 행복한 1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송도학사 규정은 제가 지금 여기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 게시판, 화장실, 여러분 방 안에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고요. 영어, 중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아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위법한 사항을 저질렀을 때는 즉각 퇴사고요. 경고 3회 퇴사고요. 주의 3회는 경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나 경고를 절대 받지 않고 특히 위법한 사항은 절대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송도학사에서 쫓겨나면 여러분이 근처에서 집을 얻어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1년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요청드려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실시간 줌 학사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8월 14일 12시에 한 번, 또 오후 6시, 18시 한 번인 한국 시간이고요. 2회 중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두 번 다 오실 분들은 두 번 다 오셔서 또 들으셔도 돼요. 같은 내용 반복할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온라인 줌 주소는 나중에 상세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언어권별로 통역 조교님이 계셔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한국어가 부족하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참가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영상 학사지도 자료집 다 번역되어 있는 것까지 드리기 때문에 그걸 다 보시고 줌에 참석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얘기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연세포탈 수강편람은 수강신청 직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업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강의실이 변경될 수도 있고 담당 교수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강신청 직전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에브리타임 앱은 연세포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신청 등은 반드시 포탈에서 변경도 반드시 로그인하고 포탈에서 하시는 것이지 에브리타임 앱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수강신청 관련 문의는 저에게 하시고요. 기타 관련 문의는 글로벌인재대학 행정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파트별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점검하실 거 점검하시고 중요한 내용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수강 신청하실 수 있도록 기원,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